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가 완전히 동네에 흉물됐습니다. 비명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지방에 80% 쏠린 악성 미분양 때문에 그렇죠. 새 아파트가 어느 지구에 딱 들어서게 되면 동네 자체 정비사업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의 아파트들 자체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변에 또 인프라 시설, 상업 시설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우뚝 새 아파트만 서 있는 그런 어떤 이상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지금 전국 미분양 주택 4월까지 쑥 하고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감소하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 역시도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와 발맞춰서 건설업 폐업 신고 현황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우상향 궤적으로 가는 어떤 집값 추이의 이 모습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 추이가 어떤 식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선행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부동산 상황은 고스란히 살아오는 판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느 타이밍에 깨질지 모르는 굉장한 어떤 이 가격적 왜곡과 혼선 때문에 쉽게 고점에 물린 아파트들이 호가세로 끝까지 저항하고 있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런 혼돈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비늘을 좀 제거를 해야 돼. 콩깍지 씌인 거 좀 걷어내야 되고요. 결국 아파트는 뭔가 제한적인 어떤 데드라인을 딱 꺼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누구나 진입하기 좋은 그런 어떤 이 길목들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가치 콩깍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이 집이 가치가 확장이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 역전할 정도의 엄청난 실익을 가져다 주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콩깍지 다 제거해야 된다. 이제 주거 콩깍지로 가야지. 뭔가 삶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요. 세상의 모든 대출 다 땡겨가지고 그 대출금 갚기 위해서 맷돌 열심히 그 맷돌에 콩이라도 넣으면 다행이게 콩국수 되잖아. 내 살과 뼈를 다 갈아 넣어야 되는데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콩깍지에서 주거 콩깍지로 가야 이게 부동산 환경 자체가 변할 수가 있는데, 경주만은 딱 헝겊에 이 눈을 딱 가려서 90도만 보게 하잖아요. 무조건 너 앞만 보고 뛰어. 심장 터질 때까지 뛰어. 우리 삶이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정말 경주마가 이 경주 레이싱에서 그냥 달리다가 그냥 생을 다하는 것처럼 그냥 대출금 갚느라고 그냥 온 인생 갈아놓는, 달리다가 그냥 종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80도 좀 쫙 부채살처럼 와이드로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로 보이는 거지. 무조건 빨간색만 보고, 무조건 파란색만 보고, 무조건 노란색만 보고, 무조건 보라색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이거 한 가지 색깔에 꽂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 정신을 못 차려요. 좀 확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콩깍지, 주거 콩깍지, 이 어떤 전환점이 좀 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무슨 집주 입지 좋은 곳 그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300만 이상 물리니까, 역대급 광풍이라 불렸던 동탄 롯데캐슬 줍줍이 300만 명 이상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무려 299만 명이 몰렸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정 청약 때문에 레미안 원펜타스 40채 중에 20채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고요. 동탄역 롯데캐슬도 올해 마지막 줍줍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청약 줍줍 대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집값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전 분양가에 해당하고 시세 차익이 그만큼 갭이 쭉 벌어진 그런 어떤 단지들, 사람들이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동탄 롯데캐슬 입지 말하나 마나 아닙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가격인데 84제곱이 4억 8천. 지금 84제곱 얼마 하는지 아세요? 16억. 실제 거래가입니다. 근데 매물로 나와 있는 거래가는 18억에서 20억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4억짜리가 거의 20억에 해당하는 어떤 아파트 가치로 지금 완전히 뻥튀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존재 자체가 그냥 바뀌어버린 거야. 전세가가 뭐 7억 정도 하니까 충분히 뭐 분양가 치고도 남을 정도. 아니 전세 줘도 뭐 한 3억 정도 낮춰줘도 뭐 분양가 충분히 뭐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로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올라 버렸으니까 이거 자본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수익률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경마장을 달리는 경주마처럼 그냥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원펜타스 분양가 지금 원펜타스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20채 그냥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 소식들이 시장에 파다한데, 이게 지금 부정청약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5고 제곱이 18억 하는데 지금 24평이 35억, 거의 40억에 육박을 하니까 거의 뭐 20억 가까이 되는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15억이니까 거의 뭐 일반 분양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뭐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후분양 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뭐 급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그냥 로또다라는 그런 이 선입견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 난다는 건 그만큼 뭐다?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거품을 쓰나미로 만든 장본인, 투기판이죠, 투기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여기 최상급지 잡아버리면 그냥 20억, 30억 그냥 아파트 가치가 쭉쭉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뭐 투기판으로 말미암아 뭐 엄청나게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뭐 이런 아파트들이 좀 떨어뜨려 놓은 부스러기도 온전히 좀 무주택자에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주택자들이 또 이 무순위 집집에 들어오는 것도 상당 부분 좀 형평성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겠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유주택자 섞여 있어요. 무순위 집집이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유주택자는 좀 배제가 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지만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도 분명히 기회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뭐 역대급 무순위 기회는 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게 좀 인지상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회는 여러분 잡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뭐 이런 기회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던져 놓으면 뭔가 그냥 덜컥 당첨되는 엄청난 내 생에 지진같이 일어나는 쉐킷 흔들리는 그런 임팩트, 충격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게 정말 인내라는 게 가장 빛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충분한 기회는 무주택자들에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 1주택자들에게도 저점에서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찾아올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주부터 딱 하루, 특별공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그리고 1순위 고독강일 분상제 아파트가 이제 본격적인 접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가 대성베르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13개동 613세대. 고덕강이라고 이 고덕지구는 조금 이 거리 하나를 차이에 두고 아파트 가격이 좀 뭐 중구난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동구다. 일단 강동구 분양. 마지막 분상제 지역이라 강남 4구에서 분상제 아파트 그리 쉽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에 나온 84제곱 분양가는 좀 마음에 안 들죠. 8억대면 그래도 좀 용서가 가능한데 9억대라 좀 비싸다라는 그런 느낌을 팍팍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대체적으로 A, B, C, D, ABC, 84 ABC 101제곱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101제곱은 뭐 11억을 넘어가네요. 그만큼 지금 서울의 분양가가 굉장히 지금 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4 ABC 9억대, 그리고 101제곱은 11억대, 거의 뭐 9억대라고 하지만 10억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20평대 아파트가 이 정도 수준이고 84제곱은 거의 뭐 13억, 15억 정도 하니까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독자하고 또 비교한다고 되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튼 강동구잖아. 앞으로 이런 강남 4구는 뭐 옆 동네 앞 동네 뭐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 일치를 이루는 가격 수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독자가 16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9억이면 거의 뭐 반값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 가격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도 한 8억 5천 정도 고독자가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특별 공급 딱 하루 진행되는,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이
기회들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여기서 지금 바뀐 법안이 있는데 이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 좀 명심을 하시고 청약 예금 예치 금액 본인 예치 금액 충족하는지 좀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것도 살피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덜컥 이 청약했다간 또 부정청약자로 몰릴 수가 있어요. 특별공급 기관 추천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들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해당되고요. 다자녀는 이제 3인 이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2명 이상의 자녀만 있으면 돼요. 청약통장 6개월. 신혼부부 뭐 딱 답이 나오잖아. 7년 이내. 그리고 청약통장 6개월. 노부모 공약 역시도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몇 년 이상? 3년 이상 부영하시면 자격됩니다. 대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다. 생애 최초, 요것도 좀 바뀌었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 소유했다가 혼인 전 이게 뭐 중요합니다. 처분한 이력은 처분 안 하면 안 돼. 처분해야 돼. 처분한 이력은 배제가 된다.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이고 일반 공급은 여기도 이제 좀 변경이 됐죠. 통장이 옛날에는 예금 부금이 제외될 때가 참 많았어. 근데 예금 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까지 다 일괄 포함이 돼서 자격 요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12개월 경과만 해도 충분히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사실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 또 소득 기준은 특공만 해당된다는 사실, 신생아 그리고 신생아 일반 추첨 공급 좀 참고를 하시고요. 84제곱 가점제는 40%, 추첨제 60%, 100일제곱은 전량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추첨제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 나는 가점이 안 돼서 그런 어떤 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집어넣으면 내가 서울에 좀 살고 있고 또 뭐 통장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면 집어넣으면 전산 데이터로 추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좀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은 다음 주 6월 2일 딱 하루 받게 되고요. 일반 공급은 이틀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1순위, 2순위. 근데 2순위는 조금 가능성이 없겠다. 그래서 1순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이 되고 규제 지역 여부는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성배일은 뭐 일단 뭐 아파트 이름만 딱 들으면 이게 1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강인역과의 어떤 이 접근성 굉장히 좋죠. 그리고 길 하나로 사이에서 뭐 이 고덕지구하고 뭔가 고덕 강일지구는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9호선 연장 어떤 호재를 통합해서 보자면 굉장히 강동구라는 그 아파트 단지 또 지역 이런 어떤 메리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뭐 5호선 강일역 도보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워낙에 굉장히 좋은 어떤 입지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주변에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도 강일라이시, 상일라이시가 인접해 있어서 충분히 뭐 서울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쫓아오는 호랑이 돌을 딱 던지면 개는 그 돌을 쫓아가. 그래서 개야. 개같지. 근데 호랑이는 돌을 안 쫓아가. 사람을 쫓아가. 그래서 영물은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거품 섞인 가격 마케팅에 매몰된 그런 뻥 가격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정말 고점 가격에 물려서 유턴할 수 있는 지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본질을 쫓으면 반드시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최대한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거품을 다 죽이면서 따라가다 보면 가치도 척척척척 이후에 트랜스포머처럼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 삶이 하루에 꽉 차야지. 그냥 막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완전히 부서지고 그냥 망가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원금이자 갚느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상처투성이인 인생만 살다 보면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잘 명심하셔서 선택의 폭을 좀 잘 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대혼조의 부동산 고점에 올렸다간 유턴하거나 빠져나올 그런 어떤 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소 비용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가격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호랑이는 돌을 던지면 돌을 쫓아가지 않아요. 사람을 쫓아가지. 역시 가격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가격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그 본질을 좀 꿰뚫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럴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과 불안부 끝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